네, 1강의 1번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고, 설명을 보니까 일단 화합물이다. 두 번째로 하부와 부슈에 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럼 바로 가가 뭔지 나오죠? 뭡니까? NH3 암모니아죠. 하부와 부슈가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뭐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질소 비료. 그래서 인류의 식량 문제,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1강에 이제 3점짜리 1번 문제 보면은 제목이 화학 발전과 질소 비료의 이용이랍니다. 그래서 기억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질소 비료가 이제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이죠. 읽어보면은. 그럼 뭐야 기억은? 네, 암모니아죠. 하부와 부슈가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질소 비료도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억에 메테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였고요. 이연의 기억은 탄소 화합물이다. NH3에 탄소 안 들어있죠. 수소랑 질소밖에 없습니다. 이은도 틀린 거. 마지막으로 기억의 대량 생산은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는 것. 답은 2번. 자, 이제 2강의 2점짜리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원자량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고 옳은 거를 고르래요. 일단 학생 A부터 보면은 원자량의 기준은 질량수가 12인 탄소다. 요거 맞는 말이죠?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의 실제 질량은 사용하기 불편해서 원자량을 사용한다. 그쵸? 원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질량도 실제 질량은 매우 작다. 그래서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원자량을 사용을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원자량의 단위는 그램이다. 원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맞죠? C는 틀린 거.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참고로 원자량의 기준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원자량의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A가 말한 것처럼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가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원자량의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절대적인 값으로 그냥 수소는 1, 뭐 산소는 16, 탄소는 12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그냥 절대적인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이제 2강의 3점짜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실린더에 처음에 가에서 C2H4랑 H2O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시키고 나니까 X라는 놈이 생겼네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화학식을 쓸 수가 있겠죠. C2H4랑 그 다음에 H2O랑 반응을 하면은 X라는 놈이 생긴다. 그 상태는 생략할게요. 싹 다 기체니까.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일단 개수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개수 B를 찾아야 될 건데 반응식에서 개수 B랑 똑같은 거는 뭐였지? 자, 기억이 나죠? 개수 B는 몰 B랑 똑같다. 그리고 분자수 B랑도 똑같다. 마지막으로 부피 B도 똑같다. 요 세 가지는 항상 세트라고 했죠. 세트. 요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수업할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기억이 안 나면은 작년 자료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는 그거 보고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개수비를 구해야 되는데 몰비나 뭐 분자수비, 부피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보니까 여기 몰비도 나와 있고 부피비도 나와 있으니까는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C2H4랑 H2O랑 둘 다 N몰입니다. 몰비가 똑같다는 말은 개수비가 똑같다. 개수비가 1대1이다. 그런데 부피가 EV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EV라는 부피를 반씩 나눠 가지니까 1V, 1V씩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V를 생략하면은 그냥 부피비, 몰비가 1대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응 후에 보면은 반응 후에 뭐 C2H4나 H2O가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둘 다 빵몰로 변했으니까 둘 다 소모가 됐다. 그 말은 이 몰비가 개수비가 된다는 거지. 반응 후에 1몰 1몰 있었는데 반응 후에 둘 다 안 남았으니까 둘 다 1몰씩 반응을 했다는 거니까 개수비가 1대1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X도 그럼 구할 수가 있겠죠.
EV를 V로 나누는데 그냥 V를 생략하고 1로 뒀잖아. 그 말은 그냥 V가 몰수로 1몰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X도 1몰이 생겼다. 그럼 X가 뭔지 구할 수가 있겠죠? C2H4, 그 다음에 H2O를 1몰씩 반응해서 X가 1몰 생겼으니까 X란 놈은 C2H6O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기억에 분자식은 C2H6O다. 맞는 거고. 이번에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를 물어봤습니다. 밀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질, 밀, 부다. 맞죠? 그래서 밀도를 구하려면 부피분의 질량, 뭐 질량 구하려면 밀도 곱하기 부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밀도비를 구하려면은 자, 밀도비 가대 나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가는 부피는 2V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전체 부피가 V입니다. 맞죠? 질량은 뭐냐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가랑 나의 질량이 있을 건데 질량은 보존이 되죠. 보존이 됩니다. 맞죠? 그 말은 가랑 나랑 질량이 같아야 된다. 피스톤으로 둘 다 막혀 있으니까 뭐 추가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채로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가랑 나의 밀도는 부피는 2대1이고 질량은 똑같으니까 요 비례식을 정수비로 바꿔주면은 1대 2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큰 게 아니고 나가 가보다 큰 것. 얘는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실린더 속 기체 1리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비는 가랑 나랑 1대2다. 1리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 1리터로 같다. 부피가 1리터로 같을 때 전체 원자 수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부피가 같을 때 전체 원자 수비가 1대2인지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부피가 나와 있는 게 2V랑 V로 나와 있으니까 뭐 V를 기준으로 잡든 2V를 기준으로 잡든 해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그럼 부피를 2V를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가는 그러면은 2V일 때 C2H4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H2O가 한 개 있죠. 그럼 전체 원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9개. 맞죠? 나는 V일 때 X가 하나 들어있으니까는 2V일 때는 2X죠. X는 C2H6O니까 2C2H6O.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곱하기 2니까 18. 1대2입니다. 1대2. 맞는 말이죠? 그럼 디귿은 맞는 거. 답은 3번. 자, 이제 3강의 2점짜리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실린더에 뭐 이런 거를 넣어 놨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가의 두 기체가 반응하여 반응이 완결된 상태이다. 그래서 가는 보면은 CXHEXOY 그 다음에 O2가 1몰 4몰 들어있는데 나에서는 전혀 다른 CO2랑 H2O가 X몰 3몰 들어있죠. 그 말은 가에 있는 요 두 가지가 반응물이고 나에 있는 요 두 가지가 생성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쓸 수 있지. CXHEXOY 그 다음에 플러스 O2 얘네가 반응을 하면은 이거 탄소 화합물의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반응물이 1몰 4몰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둘 다 빵몰이 되어버렸으니까는 요게 그냥 계수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계수비가 1대 4. 그 다음에 생성물도 보면은 처음에는 둘 다 빵몰이었다가 반응 후에 X몰 3몰이 생겼으니까 이게 계수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X 3.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수나 혹은 분자 내에 있는 원자의 개수 요거를 찾을 때는 특정 원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원자라는 거는 개수를 아는 놈을 기준으로 찾았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요 식에서는 반응 전에는 보면은 일단 원자가 탄소, 수소, 산소 반응 후에도 탄소, 수소,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반응 전해를 보면은 C가 X개라고 돼 있으니까는 탄소의 개수를 모르잖아. 맞지? 그 다음에 H도 2X개라고 돼 있는 게 있으니까 H의 개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소도 마찬가지로 여기 O2가 4개 있으니까 8개의 산소가 있는데 Y를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산소도 개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럼 반응 전에는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있는 원자가 하나도 없다. 반응 후에는 보면은 CO2가 X개 들어있으니까 탄소 개수도 그렇고 산소 개수도 그렇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수소는 H2O에만 들어있잖아. 근데 H2O의 개수가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수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H2O가 3개니까는 수소는 총 6개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수소가 반응 전에 6개니까 반응 후에 수소가 6개니까 반응 후에도 수소가 6개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X는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X는 3이다 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반응식을 다시 써보면은 여기는 개수가 3이 되고 수소는 6개, 그럼 CO2는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Y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뭘로? 산소 개수로. 산소 수는 반응 전에는 Y개, C3H6OY가 하나 들어있으니까는 Y개, 그 다음에 산소가 4, 2, 8, 8개. 이게 반응 후랑 개수가 똑같아지죠. 반응 후에는 CO2가 3개 들어있으니까 6개, 그 다음에 H2O 3개가 들어있으니까는 3개. 그러면 Y는 1이 돼야 된다. 그럼 X랑 Y 둘 다 구했습니다. V1, V2도 부피는 뭐랑 비례한다? 몰비. 다시 부피 B는 몰비.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 B랑 비례를 한다. 요거는 기본이죠, 기본. 네, 그러면은 그냥 개수 합친 게 부피 B가 되는 거니까 V1은 5, V2는 6이 되겠다. 그러면 X, Y, V1, V2를 숫자를 넣으면은 3, 1, V1은 5, V2는 6. 약분하면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3강의 3점짜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니까 화학 반응식이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개수가 안 나와 있으면 개수가 1이라는 거죠. 나머지 개수는 전부 다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문제는 이런 반응식을 이제 실제로 반응을 시킨 건데 구해야 되는 거는 CO2의 분자량입니다. 맞죠? CO2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분자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쓸까? 분, 몰. 요거를 이용해야 되죠. 우리가 분자량을 구하려면은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 요거를 알아야 된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CO2의 질량, 그 다음에 CO2의 글자가 잠깐만요. CO2의 몰, 요거를 구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질량이랑 몰을 각각 구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질량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 질량 먼저 구해보면은 실험 과정을 봐야겠지. 여기에 뭐 W1, W2, W3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실험 과정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다. 그때 질량이 W1g이랍니다. 두 번째로 CaCO3 W2g을 넣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켰다. 반응을 시켰더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고 남아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3g이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삼각 플라스크, 산풀이라고 할게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묽은 염산을 충분히 넣었죠. 이때의 질량이 W1g이었습니다. 맞죠? 여기다가 나에서는 CaCO3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W2g을 추가를 해서 두 개를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 그 다음에 반응물인 CaCO3랑 염산의 질량을 다 합쳤더니 W1 플러스 W2가 됐다. 요 말이죠. 요게 반응 전에 총 질량이 된다. 요것들이. 잠깐만. 이렇게 표시를 좀 합시다.
W1 플러스 W2가 반응 전에 총 질량이 된다. 그 다음에 다해서 보면은 반응 후에는 생성물이 뭐가 있어? CaCl2가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 CO2도 생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남아있는 생성물들의 질량을 전체를 재보니까 W3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반응 후에 총 질량이랑 반응 전에 총 질량은 같아야 되니까 W1 플러스 W2랑 W3가 같아야 되냐? 맞아, 아니야? 아니죠. 왜냐하면은 론마 때문에 CO2는 뭡니까? 기체죠. 기체면은 날아가죠. 여기서 말하는 W3라는 거는 날아간 CO2를 제외하고 삼각 플러스크, 그 다음에 CaCl2, 그 다음에 H2 얘네들의 질량만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W3g에다가 날아간 CO2의 질량을 더해줘야 얘네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반응 전에 삼각 플라스크 염산, 그 다음에 CaCO3 전체 질량인 W1 플러스 W2 요게 반응 후에도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CO2는 날라갔고 남아있는 놈들의 W3랑 CO2 질량을 더하면 같아져야 된다. 그럼 CO2 질량 나왔죠? 몇인가? W1 플러스 W2에서 W3를 빼주면 됩니다. 맞죠? 이제 몰수만 구해주면 되죠. 몰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CO2의 몰수를 구하려면 질분몰이니까 분자량이랑 질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분자량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CO2의 분자량을 모르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뭔 말이냐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CO2의 몰수를 우리가 못 구하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몰비는 계수비랑 똑같다.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보니까 CaCO3의 화학식량은 A다. 그 다음에 CaCO3의 질량이 W2다. 이게 나와 있잖아. 그 말은 뭐요? CaCO3의 화학식량, 분자량이랑 질량이 나왔으니까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CaCO3랑 CO2랑 배수비가 몇 대 몇이냐? 요것만 구하면은 몰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CaCO3랑 CO2랑 개수비가 1대1이죠. 그럼 몰비도 1대1이다. 그 말은 CaCO3의 몰수가 CO2의 몰수가 된다는 거. 자, 그걸 생각하고 구해보면은 몰은 분자량분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럼 CaCO3의 화학식량은 A, 질량은 W2. 요게 몰수가 된다. 그 말은 CO2의 몰수도 A분의 W2가 된다. 그럼 요걸 만족하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0강으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강에 2점짜리 1번. 다음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가랑 나가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 가랑 나는 모두 가역 반응이다. 화살표를 보면은 다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죠. 그 말은 둘 다 가역 반응이 맞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맞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니은에 가에서 역반응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는 반응이다. 역반응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그 말은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반응이지 물에 녹는 반응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나에서 정반응은 석회동굴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 나에서 정반응은 보면은 탄산칼슘, 물, 이산화탄소 얘네가 반응을 해서 탄산 수소칼슘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탄산 수소칼슘을 만드는 반응인데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다룬 적 없지만은 어느 정도 상식상으로 알고 있겠죠, 다들? 바닷물 안에 탄산칼슘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잖아. 그래서 바다 안에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바닷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탄산수소칼슘으로 이루어진 석회동굴을 만든다. 요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 답은 3번. 자, 그럼 10강에 이제 3점짜리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다음은 설탕의 용해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시간이 0부터 T3까지 이렇게 흐르는데 실험 과정을 보니까 서로 다른 온도의 물 Wg,
각각 담겨있는 용기 기억과 니은이 있고 같은 질량의 고체 설탕을 넣었답니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온 거는 고체 설탕의 질량. 그래서 용기 0, T1, T2, T3로 갈수록 뭐 남아있는 질량이 얼마느냐 이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또 기억은 T1일 때, 니은은 T2일 때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평형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평형이 언제냐 이거 체크해야 되죠. 두 번째, 반응물은 뭐고 생성물은 뭐냐 체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거는 용해 반응이니까 용해랑 용해 속도, 그 다음에 석출 속도,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억이 납니까? 일단 경우가 두 개가 있으니까는 기억일 때, 그 다음에 니은일 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 봐야겠죠. 일단 기억은 T1일 때 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T2일 때 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반응물 생성물은 둘 다, 기억은 설탕 고체, 니은도 설탕 고체, 생성물은 요걸 녹였으니까 설탕 수용액, 생성물도 니은에서도 생성물은 설탕 수용액. 맞죠? 용해 속도는, 자 기억이 나죠? 용해 속도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일정하다. 온도에 영향을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용해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출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를 하죠. 언제까지? 평형까지. 그러면 기억은 T1까지, 니은은 T2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도 우리가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할 수 있죠. 설탕 고체는 점점 녹으니까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 수용액에 있는 녹아있는 설탕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1까지, 기억은 니은은 평형이 T2니까 T2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보면 보기가 편하려나? 자, 이제 표를 보면은, 그러면은 기억은 기억은 T1일 때 이때 평형이고 니은은 T2일 때 평형이죠. 그러면 기억은 평형 이후로 T1 이후로는 고체 설탕의 질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평형 이후로 설탕의 질량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은 T2부터 평형이니까 T2 이후로는 질량이 안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점점 감소를 해야 된다. 기억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T1부터 같아야 된다. 이러면은 A, B, C 값을 다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에 A는 B보다 크고 B는 1이다. 일단 A는 B보다, 자 표시를 해보면 노란색으로 A는 B보다 크고 B는 1이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에 C가 D보다 크다. 아까 비교해 봤을 때 T2부터 평형이니까는 T1은 질량이 더 커야 되죠. C보다 D가 더 크다. 니은도 맞는 거. 디귿에 T3일 때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분의 용해 속도는 기억과 니은에서 같다. 자, 시간대가 지금 T3죠. T3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둘 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것도 기억나겠죠? 평형일 때 정반응 속도랑 용해 평형이든 아니면은 액화 고체 액체 사이든 고체 기체 사이든 상태 변화든 상관없이 역반응 속도, 평형일 때 이 두 속도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은 그 값이 항상 1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T3일 때는 둘 다 평형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 말은 석출 속도, 용해 속도는 1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에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제 11강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강 2점짜리 1번 먼저 보면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인데 산염기 반응이죠. 산염기 반응인데 기억이
비워져 있습니다. 기억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산염기 반응에서는 수소 이온,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어디로 갔냐, 어디서 어디로 갔냐,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가는 보면은 CO3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HCO3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말은 기억으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았다. 그러면은 반응 후에 OH 마이너스가 됐으니까는 반응 전에는 수소 이온이 추가된 H2 요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죠? 나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후 비교해 보면은 아세트산이 있는데 수소가 사라졌네요. 그죠? 그 말은 아세트산에 있는 수소 이온을 기억에다가 줬다. 그랬더니 기억은 뭘로 변했냐면 HC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수소 하나가 없어져야 되니까 H2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H2다. 맞고, 니은에 가에서 기억은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다. 브랜스테드 롤이 산은 수소 이온을 주는 놈입니다. 기억나죠?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수소 이온을 받는 놈입니다.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가에서는 H2가 수소 이온을 줬네요. 산인 거 맞고, 나에서는 받았네요. 염기인 거 맞다. 답은 5번. 자, 이제 11강 3점짜리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2점짜리 문제랑 형식이 비슷하죠. 자, 기억 니은 찾아야 되는데 뭐만 하면 된다? 수소 이온 H 플러스 이온이 어디서 어디로 갔냐,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겠다. 라는 보면은 반응 전에는 CH3가 3개 있고 질소랑 결합한 이런 형태인데 반응 후에는 여기다가 H 플러스가 추가가 됐죠. 그 말은 수소 이온을 여기서 여기로 줬다는 거. 그럼 반응 후에는 HF는 F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일단 기억이 똑같으니까 F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러면 HF가 수소 이온을 줬다는 거. 그래서 반응 후에 H2CO3가 됐다. 그럼 반응 전에는 수소 하나가 모자란 HCO3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기억은 가에서 CH3NH2 연마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이다. 이것도 수소가 어디로 간지 보면 되죠. 수소가 여기서 여기로 갔네요. 반응 후에 보니까는. 그러면 염기니까 수소 이온을 받는 쪽이다. 맞나요? 받는 쪽 맞죠? 기억 맞고. 니은은 HCO3 마이너스다. 맞고. 디귿에 나와 라에서 HF는 모두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다. 산이면 H 플러스를 주는 쪽이다. 그죠? 나에서도 줬고 다에서도 줬고 맞는다. 맞는다가 아니고 맞다. 답은 5번. 네, 마지막 12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세트산의 아세트산의 구조가 나와있고 보기를 보니까 일단 산화수를 구해야 되네요. 원자들의 산화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화학식이 있으면 화학식에서 이제 규칙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여기서는 수소가 플러스 1이죠.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화수를 구했는데 요거는 사실 실제 정석이라기보다는 규칙성을 바탕으로 이제 야매로 푸는 방법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구조식 있죠. 구조식을 보고 산화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결합을 전부 다 끊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전부 다 끊은 다음에 이제 결합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수소랑 탄소 결합을 보면은 결합을 사이에 두고 수소랑 탄소가 지금 붙어 있죠. 이제 얘네들이 전자 한 개를 주고받을 겁니다. 어떻게 주고받냐? 전기 음성도를 기준으로 전자를 한 개 주고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광펜친 이 결합 사이에서는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 탄소는 2.5죠.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가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전자를 한 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수소는 전자를 한 개 잃었으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잃었으면 플러스 1, 얻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탄소 수소 결합도 보면은 이번엔 여기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기음성도 작은 수소가 탄소한테 전자를 하나 줄 거다. 그러면은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탄소한테 전자를 줘야겠죠. 그러면은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된다. 마지막으로 탄소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주고받지 않습니다. 전기의 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전자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빵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가운데 있는 요 탄소는 하나, 둘, 세 개의 수소로부터 전자를 한 개씩 받았죠. 그러면 산화수는 그쵸,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원자들도 보면 됩니다.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OH 결합을 보면은 산소의 전기염 성도가 크죠? 그럼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하나 줄 거다. 그럼 수소는 플러스 1이 되고, 산소랑 탄소 결합도 봐야 되죠? 여기서도 탄소보다 산소의 전기염 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는 탄소에서 산소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산소의 전기염 성도는 여기서 하나 받았고 여기서 하나 받았으니까 총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전기염 성도가 아니고 산화수가. 마지막으로 탄소 보면은 여기만 보면 되죠? 유전결합이면은 결합 하나하나 다 따로 봐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은 요 결합을 통해서도 하나 줘야 되고 요 결합을 통해서도 하나 줘야 되고, 그러면 탄소는 총 2개의 전자를 준 거죠. 그럼 산화수가 마이너스 2 전자를 2개 받았으니까. 그럼 마지막 가운데 탄소는 결론적으로 여기 하나 주고 여기 2개 주고 여기 3개 줬으니까 총 3개의 전자를 잃었죠.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자, 이제 보기 보면은 기억해. 수소의 산화수는 모두 플러스 1이다. 얘 다 플러스 1인 거 맞죠? 플러스 1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탄소의 산화수는 기억과 니은이 다릅니다. 하나는 플러스 3,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다. 마지막으로 산소의 산화수는 둘 다 마이너스 2죠. 틀렸다. 답은 1번.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마지막 문제. 산화환원 반응 다가 있고, 다에서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땡큐죠. 여기 마이너스 2가 총 3개 이렇게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뭐 이런 걸 따지려면은 산화수부터 구해야겠다. 맞죠? 자, 가부터 보면은 따로따로 볼게요. 좀. 자, 이렇게 따로따로 좀 봅시다. 아까 문제에 나온 것처럼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가부터 보면은 여기 순수한 분자죠. 분자. 1원자 분자. 얘네들은 전부 다 산화수가 빵이다. 그리고 반응 후에는 OF2가 되는데 우선순위는 플로린이 먼저입니다. 플로린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 2개 있으니까 산소 하나는 플러스 2가 돼야겠죠. 자, 나는 철 중성이죠. 빵. CO2 플러스는 전하량이 그대로 산화수가 되니까 플러스 2. 반응 후에는 철이 플러스 2. 구리는 0. 자, 다 해보면은 황은 그대로 있으니까 나머지 은이랑 알루미늄만 보면 되겠죠. 은은 마이너스 2니까 은 하나는 플러스 1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고, 알루미늄은 빵. 반응 후에는 은이 중성 원소니까 빵이 되고, 알루미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총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플러스 6이 되려면은 플러스 3 곱하기 2 이렇게 돼야겠죠. 이제 누가 산화수가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판별을 해보면은 산소는 2가 늘었습니다. 맞죠? 플로린은 2가 줄었다. 그러면 요게 산화되는 놈, 요게 환원되는 놈. 자, 기억. 가에서 O2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환원제라는 말은 자기는 산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기억은 맞는 거. 니은 나에서 수용액 전체 이온의 양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개수를 보면 되죠. 여기서도 개수가 1대 1이니까 전체 이온의 양은 같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다에서 은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하는 전자의 양은 3몰이다. 뭐 이건 해보면 되죠. 자, 개수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보니까 은은 산화수가 1 감소합니다. 그쵸? 근데 하나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Ag2S니까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게 총 2개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총 플러스 3이 증가한다. 여기 2라고 곱하기 2 하면 안됩니다. 항상 기준은 반응 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는 뭐 2라는 숫자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한 개가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세제곱배수 곱해주면은 3대 2가 되면 되겠네요. 여기는 3, 여기는 2. 그러면은
은이 총 6개니까 6, 알루미늄 2개 S3 1 이렇게 하면은 개수도 다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은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는 3몰이다. 지금 요 식에서 보면은 은 6몰 이동을 했죠. 개수대로 Ag2S 3개니까 은은 총 6개가 이동을 했죠. 6몰 이동할 때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6만큼 변했습니다. 그 말은 전자도 6몰이 이동을 했다는 거. 그럼 은 1몰당 전자는 1몰이 이동한다. 3몰이 아니고 이것은 틀린 거. 답은 4번.